만 만드셨기 때문이다. 비교가 가져오는 문제점. 184페이지 보시면은 비교는 이런 문제들을 만든다. 열등감, 우월감, 남모방, 이기주의, 범죄, 시기, 질투, 상처받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이제 불행하고 실패적인 삶. 어떻게 보면은 비교를 하다 보면 맨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 흉내내다가 이제 인생을 다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재능들이 충분히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비교가 끝나면 일단 더 이상 발전도 안 해요. 이제 봐야 될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쇼펜하우는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기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사과 이야기 했습니다. 사과가 사과처럼 살아야 되는데 귤처럼 행동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남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불행이 오고 심리적 질병이 옵니다. 자녀들 역시 남처럼 살도록 강요받을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없음으로 인한 반항심, 분노, 우울증, 우울함, 불면증 등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자, 비교는 인생을 실패로 만든다. 그래서 사울의 비극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이때 사울이 이걸 비교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는 왕으로서 다윗은 또 신하로서의 그런 개성적 부분으로 생각을 했다면 아주 좋았겠죠. 근데 비교하는 데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인생도 잃어버렸고 좋은 사익감도 잃어버렸고 자기를 지켜줄 장군도 잃어버렸고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거죠. 거북이와 토끼도 역시 경쟁이에요. 경쟁. 오늘 우리 사회는 자기 개성을 찾아서 발전시킨다기보다는 비교 경쟁.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전부 비교 경쟁.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개념이에요. 이런 사고 구조가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이게 온전한 삶을 만들어 가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6페이지 파나소닉 사장도 한국과 경쟁하다가 자기들의 본래 모습을 상실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서로 다른 개성의 비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 안에서 시기, 질투,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십계명 속에 하나님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거는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름 속에 있는 특징들, 그래서 자기만의 개성, 장점. 그러려고 보면은 자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들을 찾는 일에 중점을 둬야 되고, 이게 이제 애들 혼자만 찾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옆에서 이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실력이나 훈련이나 이런 거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네가 어떻게 하면은 엄마가 열심히 도와줄게. 뭐 이런 개념이지. 네 가진 재능을 이런 쪽인 것 같아. 그걸 찾아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자녀의 장점 일기 이런 거를 꼭 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름 속에 들어있는 특징들은 자기만의 개성. 그래서 탈무드에는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둘 다 살릴 수 있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둘 다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너는 왜 형처럼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거는 이제 둘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둘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죠. 이게. 근데 형은 이걸 잘하고 너는 이걸 잘해. 너는 이거를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고 형은 이쪽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풀어와라. 예. 개성은 있는데 그걸 전문화 못 시켜.
그럼 이것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개성을 전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등보다는 독특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1등을 원해요. 항상 1등이라는 게 비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등을 원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독특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를 1등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100명이 있으면 1등은 1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100명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100명의 1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자기 개성을 1등화 하니까. 자, SBS에서 방영하는 마지막 주자들의 행복에 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 다 꼴찌를 면치 못하는 마지막 주자들이었어요. 한 아이는 열정은 많은데 암기가 안 돼서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고, 한 아이는 학교에 이불 가져와서 누워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1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추적을 한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이 애들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마술부에 들어간 후 흥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한 학생은 마술가로 성공을 했고, 책을 펴면 5분 만에 좀이 쑤시는데 뭔가를 그리고 조각하는 데 놀라운 창조를 보였던 학생은 세계적인 판화가가 되어 있었고, 발레리나로 무대에 선 뒤 성취감을 맛봤던 학생은 실력 있는 발레리나가 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들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는 옛날처럼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막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의 개성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뭐 발휘할 수 있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회사들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보편적인 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죠, 이게. 그래서 더 이상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만을 하면 이거 얼마 안 가면 뒤처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들을 끌어내야 돼요, 이게. 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이미 나온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를 또 안 하면 새로운 창의력을 내기가 힘들어요. 창의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지? 뭘 넣으면 좋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은 뭔가가 있어야 돼. 있어서 원료를 찾아내든지 변화를 주든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의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능력한 자는 없다. 다만 서로 다른 능력이 있을 뿐이다. 자기 것에 대해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자기 모습, 자기 시간,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남이 논다고 나도 놀고 이런 것들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24시간, 우리 어제 이야기했죠?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람은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두 가지를 동시간대에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뭐 운전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든지, 운동하면서 생각한다든지, 뭐 암송한다. 이거 두 가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또 낭비되는 시간들을 그거를 많이 줄여라. 우리 삶 속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디 가서 기다리는 시간, 또 뭐 어디 가는 시간, 또 뭐 차를 타고 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은 그 시간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제 지난번에 그 운전수 없는 차의 내부를 보니까 뭐 그 운전수 없는 차 안에서 이제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은 벌써 누를 것도 없더라고. 이렇게 눈을 맞춰. 그러면은 그걸 맞추면은 앞에 있는 그 운전대 앞에 있는 전방 주시 우리 화면 있잖아요. 그게 영화 화면처럼 다 바뀌어. 예.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뭐 보고 싶은 거를 다 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사무실 같이 또 변형이 돼서 거기서 업무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에 만나게 될 현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는 알아서 기계가 이제 인공지능이 가게끔 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그런, 자기만의 어떤 부분들을 시간 관리, 이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시간 관리. 그리고 그 시간 관리 속에서 과연 뭘 할 거냐가 참 중요한 거죠.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집에서 하냐, 학교에서 하냐.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유익인 사람은 학교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학교 가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단점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남에, 소통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이런 것만 이제 체크를 하면은 얼마든지 더 낫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가 참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잘 맞는 시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분석 능력, 응용 능력, 기획 능력, 또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애들한테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안에서 이제 작업도 하고 전부 다 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우리는 아직도 이게 어색하잖아요, 이런 게. 컴퓨터도 뭐 이걸 이 속에서 뭘 한다는 게 어색해요. 그냥 타이핑이나 이게 쳐서 뭘 하거나 이메일이나 보거나 뭐 그런 정도지. 근데 모든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뭐 업무적 내용이라든지 주고받고 하는 거라든지 뭐 또 여기서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거를 주어서 보게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주는 사람이 옆에서 그걸 지키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뭘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저도 늘 해보고 싶었던 게 그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까지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인지 이제 이런 쪽을 좀 공부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안 좋은 것들은 또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는데 나쁜 거 어떤 이 나쁜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면은 몸에 막 전기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딱 설치를 하면 굳이 뭐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좋은 걸 보고 좋은 정보를 찾을 때는 막 감정이 기쁨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감정이 이 안에 담겨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다면은 이게 나쁜 무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나쁜 것들을 더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걸 볼수록 재밌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제작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키고 이제 이 안에서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으로 물건 만들고 이동하고 뭐 옮기고 계산대에 앉아서 계산하고 기초 자료를 뽑아주고 이런 건 이제 다 인공지능이 전부 다 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자기 역할이 또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자기 역할, 예, 학교에서. 그래서 어디든지 이걸 또 이제 훈련을, 교육을 해야 돼요. 항상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학교면은 학교, 자기 클래스에서 자기 역할이 뭐야. 또 어떤 공동체 사역을 했으면은 그 공동체에서 이번에 네가 맡은 역할은 뭐였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재능을 밖으로 끌어내려면은,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기 역할이 뭔지 스스로 찾아서, 네, 주도적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다, 그리고 파트너십의 중요성이에요. 이제 서로 다르고,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이 있고 상대방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역할을 이제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상대방의 역할을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이제, 파트너의 또 윈윈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요런 이제 배려. 이게 이제 감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유대인들의 다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뭐, 놀러 보내도 형제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는다든지, 또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생님이 같이 가서 그 아이의 개성을 찾아낸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실천하기. 비교하지 않고 다름을 말해주기. 예, 다름을 말해주는 이제 그런 가정 학교가 돼야 돼요. 항상. 너는 이게 다르고, 형은 이게 달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다름을 소중히 여기기. 또 뭐, 뭘 가지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애들 입술 칠하고 다니는 거 이제 이야기할 계기가 되면 서로 다름을 중요하게 여겨라. 왜 똑같이 하고 다녀야 되냐. 그러니까 다름을, 네가 좋아하는 색을 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다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개성과 장점 찾기, 개성, 장점 찾아 발전시키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예, 잘하는 점 찾아 지지하고, 친구에게,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자, 가정 현장 살펴보기. 가족 전체가 다름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히 자녀들에게 다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은 뭔가.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자, 성장과 책임, 독립하기, 사춘기 관리하기. 자, 성장과 책임, 독립, 사춘기 이해하기. 네. 성장과 책임감, 성장의 중요성. 모든 건 다 커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있으면 안 돼. 커야 된다고요. 성장의 중요성, 살아있는 모든 것의 특징은 성장에 있다. 예,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커요.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지혜가 컸고 내면의 세계가 큰 거죠. 둘째는 키가 컸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데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속엔 지혜의 성장, 육체의 성장, 관계의 성장, 삶의 행동의 성장 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야 될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성의 성장, 둘째는 감성의 성장, 셋째는 IQ의 성장이에요. 이것들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이것을 전인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독립성이에요. 성장해가는 증거 중 하나는 분리 독립성이에요. 성장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성장을 해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것은 잘못된 성장이에요. 생각이 독립되고 자기 삶이 독립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부모가 이제 지지해 줘야 돼요. 사춘기다 하는 것은 자녀가 독립적인 성장이 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자기에게서 분리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지 생각 주장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네. 그거를 부모가 말 안 듣는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과연 다 맞는 말일까요? 부모의 말은 부모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을. 근데 부모의 생각을 말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얘가 성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왔다고. 근데 이제 지가 성장을 했어. 하니까 지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지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 부모는 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부모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독립성, 얘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얘가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말 안 들어 이게 아니고 내 생각하고 이 아이 생각하고 서로 뭐가 필요합니까? 예,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은 이렇다든지 해서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비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점을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선택과 책임감, 성장이 이루어지고 독립정신이 이루어지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선택과 책임이에요. 진정한 성장, 독립은 선택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 늦게 일어나. 그걸 강제로 하기보다는 네가 선택을 하는 부분.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은 네가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지가 그날 학교를 늦게 가서 벌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건 이제 네가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야.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선택을 했으면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이걸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 독립은 선택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성관계나 성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선택을 하는데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가정을 이루어서 충분히 둘이 책임을 질 수 있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둘 사이가 그런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쾌락적이고 임시적이고 나중에 이 사람하고 했다가 저 사람하고, 이거는 동물들의 세계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일깨워줘야 돼요. 이게. 그건 나쁜 거야. 애들이 그런 생각하면 못 써.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결과 역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지혜가 성장해야 하고 지식이 성장해야 한다.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자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래서 신중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배우고 또 조언을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선택의 지혜를 가르쳐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항상 교육을 해야 돼요. 예, 교육을. 이런 것들을 그냥 부모가 다 책임을 져줘요. 선택도 부모가 하고 책임도 부모가 져주고, 이게 어느 순간에 부모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는 없어, 이거. 그러면 얘는 그런 데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항상 남 원망만 하게 되고, 자기가 선택하는 일에 남을 자꾸 원망을 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사실 너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선택은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따라간 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고, 근데 왜 선택을 해놓고 책임은 안 져?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책임을 느끼게 해야만 선택을 신중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교육해야 되고, 사춘기 이야기, G7에서는 42권 15장에서 이걸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럼 부모들은 큰일 났다. 아이가 이상해졌다라고 걱정하죠. 보통 이러한 시기를 사춘기라고 말해요. 이때가 대체적으로 12살에서 15살 정도의 나이에 해당이 된다. 요즘은 더 빨리 오기도 하죠. 사춘기란 뭘까? 사춘기의 의미, 이 사춘기의 의미를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간 발달 한계의 시기, 생각을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시기예요. 이게 사춘기라는 말은.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2차 성징, 성장하는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기고, 정신적으로도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심신양면으로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작은 집을 헐고 영유아기, 큰 집, 청소년, 청년, 장년기 준비, 독립성 성장의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가 재료를 뭘로 갖다 써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허물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가 정말로 친밀감이 가장 가까워져야 되는 때예요. 이때가. 그래야만 이 리더자 안에서 이 제목을 갖다가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 시기가 부모하고 자녀가 제일 멀어지는 시기예요. 이게 제일 멀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정보에 의한 제목을 갖다가 성품의 집을 짓고, 행동의 집을 짓고, 생활의 집을 짓고, 또 학교 공부의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때 다 잘못되면은 이제 나중에 그 기간이 막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 그래서 참 유대인들하고 이게 엄청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러므로 사춘기를 마치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영유아기를 벗고 청장년으로 가기 위한 새 집을 짓는 거다. 육체도 생각도 5가지 성품 전체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기간이다.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성년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해요. 성년식이 오기 전에, 성년식을 하기 전에 1, 2년씩 얘네들은 성년식을 준비하도록 교육을 시켜요. 성년식을.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아이에게 앞으로 너는 이렇게 커갈 거야. 어떤 때는 이제 엄마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항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몸에도 이러한 증거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생각도 크고, 이럴 때가 올 거다. 그럴 때는 이렇게 좋은 집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교육이 미리 될 필요가 있어요. 미리. 그래서 사춘기가 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런 일이 왔을 때 이 아이는 엄마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럼 내가 엄마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를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미리. 네. 요셉과 마리아가 만약에 이사야서를 모르고 있었다면은 천사가 와서 그런 소리 해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신체적 변화, 생각과 감정의 변화. 네. 사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 부모의 이야기,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내면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중요한 것, 여기게 되는 것들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관계의 변화, 자기 독립성이 커지기 시작하고 부모의 간섭 싫어하며 자기 감정에 민감하고 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지고 바깥 세계 정보에 민감하고 막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완전히. 부모의 말보다는 바깥의 정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고 보니까 여태까지 나는 엄마한테 속아서 산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거. 네. 신비로운 세상과의 만남이 좋고 집에서의 삶이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고 부모를 감시자나 귀찮게 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부모와는 관계가 단절되고 거의 대화가 없어지고 신경질을 자주 부리게 되고 부모보다는 친구가 더 좋아지는 시기다. 반면에 왕따를 당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말이 없어지고 활동성이 떨어지기도 하죠.
자, 유대인과 사춘기. 유대인들은 사춘기 이탈 행동이 거의 없어요. 이들은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이 시기를 중요하게 축제로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갖는다. 성년식은 결혼식과 함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축제의식이다. 성년식을 치르게 될 아이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이걸 준비한다. 성년식에는 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성경책을 주고 시계를 주고 통장이나 기타 축의금을 전달해준다. 근데 이때 축의금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또 친척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결혼식하고 성년식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성년식을 하면은 친척들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 친척 중에 뭐 펀드가 많은 사람들은 펀드의 한 부분을 줘요. 예. 또 땅이 많은 사람은 또 땅을 좀 떼서 줘. 네. 그게 그래가지고 그 어느 책을 보니까 그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돈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얘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걸 이제 키워가, 그 돈을 운영을 해 나간다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는 그런 자금들을 이렇게 펀드 조성을 해서 사기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자기들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펀드 조성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작은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데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놔. 그러니까 13살 때니까 한 10년씩 이렇게 해놓으면 10년 뒤에 이게 몇 억씩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벤처 기업을 하거나 그러면서 자금을 빌려서 그 돈하고 합쳐서 벤처를 기업을 하거나 얘네들은 군대 생활이 고등학교 끝나면 다 가요. 그러면 이제 군대라는 것이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곳이야, 군대가. 기술 교육, 먼 교육,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특히 장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사회 엘리트로 키워요, 거기서. 최고의 사회 엘리트로.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 제대하고 딱 나오면은 뭐 대학을 가든 어디를 벤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딱 만들어져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군대가 공부하는 곳이야, 얘네들은. 최첨단의 그 기술들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거기서 벤처도 하고 80%가 창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걸 키우죠. 이때부터 부모는 이 자녀를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 역시 스스로의 독립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년식이 될 때는 회당에 가서 얘가 이제 성경 본문 하나를 놓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은 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자녀가 많으면 이익이에요. 예? 자녀가 많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낙태를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는 한 사람만 많은 게 아니니까 다 그렇게 이제 자기 공동체를 키우는 사명을 갖고 살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도 수천 년 동안 흩어져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민족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하여튼 부러운 민족이고, 네. 우리나라는 사춘기 때 얘들은 벌써 사춘기 때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에너지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점에서 그쪽을 향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고 가기 때문에 사춘기를 이렇게 홍역을 앓지 않고 한국은 아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가정 이제 학교가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사춘기를 같이 가는 거죠. 성장의 과정으로 같이 간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부모는 요때에는 어떻게 이 아이의 성장을 인정하고 성장을 소통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전통적으로 쫙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고, 이방인 여자 중에서 만약에 유대인 남자에 결혼하거나 이방인 남자가
또 유대인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는 교육을 받게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 유대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느냐, 이방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 가정이 되겠다, 살겠다 그러면은 교육을 받게 합니다. 1년, 뭐 2년 이렇게 유대인 사회의 전통과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거고, 그들은 절대로 실패를 안 해. 실패를 할 수가 없어.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지원 시스템들이 너무 다 잘 돼 있다고, 이게. 뭐 어떤 젊은이가 벤처를 했는데 다 까먹었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고, 비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지원해줘.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도 한두 번 실패한 사람의 벤처에다 더 투자를 해. 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게 뭐 우리가 참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 내가 그 사람들 연구를 하다 보면은 기가 질려버린다니까. 이게. 네. 그래서 과연 이런 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애를 키우면서. 그래서 1%의 변화를 시도하자. 이거 막 한꺼번에 뭐 이 사람들의 교육을 아무리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 교육을 갖다 이야기를 해도 문제는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뭐 탈무드 교육이다 무슨 하브르타 교육이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가족과 부모가 그걸 할 줄 모르면은 이거는 소용없는 거야. 이거. 네, 뭐 여기서 실컷 토론했는데 집에 가면 또다시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결국 가정학교고 부모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과연 우리나라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1%씩만 변화를 시도해보자. 예.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축복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던 가정은 일단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오면 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 갈 때 또 손잡고 기도해주고 저녁에 잠잘 때 침상에서 기도해주고.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교육적 기도문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교육적 기도문.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동안에는 그냥 대화를 나눴다면 이제는 목적 있는 대화를 나누자는 거예요. 목적 있는 대화를.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부분은 신앙을 가정으로 옮겨가자는 운동을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할 생각이에요. 신앙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자.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러면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는 방법이 뭘까? 일단 언어부터 바꿔서 쓰는.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바꿔져서 옮겨가는 이런 운동부터 하자. 그래서 신앙의 가정 속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부모는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성년식을 딱 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멍에가 벗겨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모가 그거를 다 이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성년식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정기적으로 율법을 읽고 정기적으로 탈무드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해요. 그 나라의 절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있는 공식적인 절기만 몇 개입니까?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다음에 또 뭐 불임절, 또 뭐예요? 하여튼 뭐 절기가 많아 이 사람들은. 그때는 막 절기 자체가 성경 공부 아닙니까? 절기 자체가 성경 공부, 의식 그리고 막 절기를 엄청 축제로 해요. 축제로 한 주간씩 하지 않습니까? 6월절 뭐 한 주간. 그러니까 축제로 하는 거야 이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그때를 기다려요 이제. 왜냐하면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뭐 기독교 절기 해봐야 뭐 지금 막 다 없어지고, 네. 부활주일날 뭐 촛불 예배 드린 것도 그런 것도 다 없어져 가고 다 그냥 없어져 가 이제 지금. 그래서 교회가 절기와 의식을 좀 살려야 돼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은 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이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 때 내가 뭘 했는지 이런 건 남는 거야 이게. 뭐 추수감사절 때, 뭐 탕자에 연극했던 거, 성탄절 때 새벽성 돌다가 시골 꼬랑창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가 의식이 없어지면요 나중에 교회를 잊어버려요. 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후부터는 이제 스스로 신앙 교육, 삶에서 부모의 조언과 랍비의 조언을 받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지들끼리 또 뭐 계속 토론하잖아요. 탈무드에서 뭐 예시바에서 계속 학교에서 그런 이제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계속 간다고 이게. 학교 가면은 오전 시간에 머리가 맑을 때는 머리가 맑을 때 율법과 탈무드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이제 일반 학문을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자기들끼리 토론해도 안 되면은 이제 랍비를 찾아가. 그래서 나이 든 랍비가 제일 존경을 받는다고 이게.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과 탈무드에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날부터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다시 살리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은퇴하면서부터 노세 이제 그동안 못 놀은 한을 풀자 해가지고 놀러 댕기느라고 문화회관이니 뭐니 다 노는 문화예요. 다 노고 먹는 문화. 그게 얼마나 지역마다 많은지 우리 교회에서 하다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더 안 좋으니까 다 안 와. 네. 그래서 이제 실버 스쿨은 우리도 문 닫았어요, 이제. 그러니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책 없는 노인들이라는 소리나 듣게 되고. 네.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의 올바른 관계 갖기.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다. 성장통을 겪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다. 작은 새장 속에 자라던 새가 몸집이 커졌는데 계속해서 그 새장에 가둬둔다면 어떠하겠는가? 이제 더 큰 집, 나아가서는 자유로운 세계로 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장하기 위한 진통을 겪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사용하던 방법 그대로 교육하려는 부모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부모 역시 아이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성장한 소년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성장한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몇 가지를 참고하자. 우선은 축하해라.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 안 돼. 그거는 성장통이야. 그래서 성장을 축하해야 돼.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하해야 한다. 아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해. 이때 얘가 이상하게 변했네. 왜 그러는데 왜 속을 썩이냐. 왜 안 하던 짓을 해? 보다는 우리 아들 이제 사춘기가 왔네. 사춘기는 작은 집을 헐고 큰 집 짓는 거야. 축하해. 이제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케이크라도 사들고 와서 반항을 한 그날 사들고 와가지고 축하해. 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귀한 거야. 축하해. 그래서 이제 너는 이렇게 생각이 스스로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말에 대해서 네 생각을 표출할 때가 많을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얘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을 해요. 근데 보통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여태까지 그러던데 왜 그러냐? 왜 속을 썩이냐? 큰일 났네. 막 그러니까 전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할머니가 사춘기 때문에 상담하러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얘한테 이제 내가 이런 말, 사춘기는 이런 거야. 다 설명을 해줬더니 얘가 이제 메일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사춘기는 큰일 난 건 줄 알았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성장하는 거라니까 너무 안심이 돼요. 그리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조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말을 안 듣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독립성이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제 자기를 어린아이듯이 다루듯이 하지 말고 성장한 사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달라는 표시다.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징표를 볼 때마다 왜 그래의 시각이 아니라 많이 성장했네, 축하해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 한번 우리 해볼까요?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이 성장했네. 축하해. 예. 많이 컸네. 이것도 이제 비아냥대듯이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보통 이거 많이 컸네 이거. 그러니까 많이 컸네, 많이 성장했네, 축하해.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는 굉장히 훌륭한 건데 이렇게 표현해. 다만 표현의 방법들을 좀 알면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사춘기 이해 공유하기. 아이도 어느 날부터 생기는 내면의 세계에 당혹스럽고 육체의 성징 징후들에 놀라게 되죠.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친구들의 정보에 의존하죠. 집에선 당연히 지적이 많아지고 부모의 잔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전에 순종적이던 아이가 갑자기 말하기도 싫어하고 자기 의사를 표시를 강하게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날아다니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반항적이 되니 당혹스럽고 지적사항이 많아져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일단 부모가 자녀의 사춘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고 그것을 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육체적 징후에 대해서도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발달, 생리현상 등 이런 걸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미리.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벌써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 성장해 가면서 이런 거예요. 중학생들과는 2차 성징과 성에 대해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한다. 아이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공감하며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사춘기 아이들은 언제나 성적 욕망과 성 정체성에 관심이 많다.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일찍부터 가르쳐요. 그런데 성생활의 목표를 두 가지로 가르치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생활이 필요한 거다. 두 번째는 소중한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성생활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네. 이런 교육을 통해 빗들어진 성개념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더 큰 집을 지어가는 것을 축하하고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로 지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선택과 책임을 올바로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성년식을 통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게 된다. 건강 지키기, 충분한 잠자기. 미국 소아과학계는 10대 아이들은 밤에 적어도 9시간 이상 자야 한다고 권한다. 수면 시간을 지키는 아이들은 15% 정도다. 잠이 부족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학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 성취도가 낮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사춘기가 되면 수면 패턴이 바뀐다. 아이들은 잠들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청소년이 늘 피곤해하는 청소년보다 훨씬 열성적이며 긍정적이고 명랑하다. 감정 이해와 공감해주기. 사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의 성장이다. 그래서 짜증이 많아진다. 자기 생각은 커지고 있는데 환경이나 주변 상황이 이걸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반응이다. 귀가 시간, 옷차림, 방 청소, 문제 등 일상적인 것 때문에 다투게 된다. 반항적 의사표현,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 이때는 지시 명령의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의 생각의 성장, 감정의 성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의무감도 있음을 일깨워줘야 한다. 말을 잘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내면을 헐기 위한 진통, 그리고 궁금함, 두려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황, 초조함, 그리고 그런 재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의 방황 등이 자녀의 내면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감정을 부모는 잘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같이 짜증내고 속상해야 한다. 이제 그런 내면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청소년기의 뇌는 리모델링 중이다. 사춘기의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확장 공사를 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여자는 24세쯤, 남자는 30세쯤에 완성되는데 이때 좋은 자재를 쓰면 좋은 집이 만들어진다.
사춘기 때는 대개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한다. 뇌의 도로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다.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 뉴런이라는 게 신경세포죠. 청소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뇌를 창조할 수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충동적이고 절제하지 못한다. 뇌가 공사 중인 청소년을 대하는 법.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평균 9시간 15분.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의 성장을 방해한다. 대화할 때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라. 이성 논리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감정, 느낌에 대해서 기분이 어때? Y보다 How로 관리자가 아닌 컨설턴트 역할을 하라. 함께 생각하고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해준다. 실수에 관대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하라.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격려하라. 청소년기 두뇌의 건축자재는 바로 다양한 경험이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한데 신뢰감, 독립심, 겸손함, 현실감각,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인성과 감성개발 등이 설계도에 들어가야 한다. 선택에 대한 존중과 지지. 부모들은 보통 사춘기를 반항의 시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항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커지고 있다. 전에는 부모가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들이 자기의 생각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진다. 애들이요, 처음에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겨요. 부모로부터 뭔가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아이는 부모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아예 부모를 이제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를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예 커버리면 부모를 시시하게 보죠. 뭐, 대화의 상대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소통의 능력을 같이 키우면 나중에 커서도 그게 유지가 돼요, 이게. 커서도. 근데, 예, 이런 과정들을 잘 못 보내면 나중에 크게 되면 아버지하고 같이 앉았어도 대화를 안 해. 이게 뭐 할 말도 없고 갑자기 뭐 어색하기만 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선택에 대한 존중과 지지. 전에는 부모가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들이 자기 생각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지죠. 생각의 성장과 함께 행동의 자유의 본능이 발전한다. 이것이 부모와 충돌한다. 어떻게 보면 생각의 주도권 때문에 갈등이라 해야 되는데 부모는 네가 뭘 안다고, 넌 어린아이인데 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나도 이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왜 자꾸 간섭하지? 나도 이제 어른이야, 성년이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때로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엄마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이야기. 내성적인 아이들은 속으로만 끙끙대고 이것이 심리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가? 일반적으로는 무시하고 말 안 듣는다고 야단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나가라고 소리치죠. 아이의 의견 따위는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내성적으로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성질이 사나워져서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죠. 끌림의 법칙. 이건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아이의 생각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일이에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생각의 가치와 이 아이의 가치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아이가 보는 세상이 재밌다, 즐겁다. 그런데 부모가 보는 세상, 말세야, 큰일 났어. 이게 차이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이거를 말 듣고 안 듣고의 개념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선택 자체를 존중히 여겨주고 문제점은 다른 방법으로 조언해야 한다. 물론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중요함을 꾀한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직접 대화보다도 카톡을 통한 대화라든지 어떤 이쁜 엽서를 통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고맙게 여겨주고 성장을 축하하고 그렇지만 이제 엄마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언제쯤이면 가능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놓은 다음에 해야지 막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막 이래버리면은 얘는 이제 부모로부터 대화가 자꾸 멀어져요. 자, 사춘기의 자녀는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걸 부모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의 의견은 어찌됐든 간에 자녀는요, 이렇든 저렇든 부모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게 될 때 아이는 좋은 재료로 생각의 폭을 키워갈 수 있어요. 너는 왜 맨날 그런 생각을 못하니가 아니라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참 생각 좋은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 아들 많이 성장했네. 축하해. 이때는 미련하다, 바보 같다, 멍청하게 누굴 닮아서 왜 맨날 그런 생각밖에 못하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누군 어떤데 너는 뭐야?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실망이야. 이런 말들은 절대 금물이에요. 이런 말들은 한참 생각이 커가야 아이들의 생각을 위축시키고 커서도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지 못하고 정신적 감옥에 가두게 되거나 반항적 상태로 커가게 만들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선택을 존중히 여긴다는 점이에요. 인간은 존경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판단이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지지해요. 왜? 아이가 선택했어요. 선택한 말에 대해서 일단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을 바꿔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물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두란 말이 아니다. 특히 이때 자녀의 경계선을 지켜줘야 돼요. 때로는 자녀의 허락을 받아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얘도 하나의 성년이기 때문에 막 허락 없이 얘의 방을 드나든다든지 뭐 허락 없이 얘의 뭐 일기장을 막 들여다본다든지 얘가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간다든지 또 얘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끌고 그냥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이 아이의 경계선을 허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우리 경계선 허물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게. 자기가 지키고 싶은 부모가 볼 때는 그게 안 좋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얘는 그걸 지키고 싶어. 그럼 일단은 그 경계선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방문을 아무 때나 열고 들어가거나 아이가 무엇인가를 친구와 신중하게 얘기하는데 엿듣는다거나 아이 친구와의 관계를 해방하거나 아이가 꾸미는 자기 스타일을 무시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모두 아이만이 지키고 싶은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이 옷 입어라 저 옷 입어라 이거는 부모의 생각이지 아이의 생각의 가치는 다르다고요. 이거. 이때 아이는 화를 내게 됩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경계선이 침범을 당하면 누구나 화가 나죠. 소통, 사춘기는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기 참 어려운 시기예요. 사춘기 아이들의 대답은 주로 단답형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풀 주고 들은 아이가 있어요. 무슨 일이니 메디슨? 아니 없어. 화가 난 것 같은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없었어. 오늘 수학 시험 봤지? 시험 어땠어? 몰라. 이제 조금 지친 채로 네 시험인데 네가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르니까 모르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근데 이때 이거를 억지로 막 입을 열라고 해. 강제로. 응? 여기서는 땡땡땡 해놨지만 엄마가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나중에 막 신경질 팍 내고 지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또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또 방문 안 열어? 너 빨리 안 나와 너? 막 이러면 이제 그렇죠. 이때 이제 뭐 말을 한마디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은 많이 피곤하는 것 같구나. 그래 쉬어.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주고 그런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카톡 보내서 피곤하면 쉬고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엄마는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알지? 뭐 이런 정도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면은 얘가 마음이 편해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좀 쉬고 나면은 이제 엄마하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와. 네. 이때 엄마는 아이의 입장에 대한다. 이 시기는 사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려 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초등학생 때는 모든 걸 부모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사춘기를 겪게 되면 불안한 자아로 바뀝니다.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상관인데라는 세 문장이 연달아 나오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이때 부모는 더 화가 나고 더 열받죠. 그래서 아이를 더 닥달해.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부모가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사랑하는 딸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엄마가 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좀 쉬렴. 후에 말하고 싶을 때 해주면 고맙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든 카톡을 보내든 이렇게 해주면 기회가 온다는 거죠.
정도로만 하고 쉬게 하고 때로는 자녀의 선택을 기다려줘야 한다. 사춘기 아이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감정 읽기. 사춘기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중요한 건 그들이 나타난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고 감정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맨 아래 성품, 본성, 그 다음에 아픈 감정, 현장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럴 이유가 있다. 그렇게 행동할 때는 그럴 이유가 있고 그런 감정이 있다. 삐딱하게 앉아있다면 그럴 이유가 있고 그럴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 왜 삐딱하게 앉아있어? 라고 책망하면 아이는 더 삐딱해지게 돼요. 이때 부모나 리더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등에 자기 감정까지 나타내게 되면 상황은 더 아주 골치 아파지죠. 이때 그의 삐딱하게 앉을 수 있는 속의 감정을 해요. 뭔가 속에 지금 삐딱한 게 있는 거야, 이게. 그 감정에 공감해보라. 그 위에 소통이 이루어지면 근본적인 본능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걸 도와줘야 한다. 이때 뭘 지시하고 명령하고 훈계하려고 하면 안 돼. 기억해두자.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경청이에요. 그리고 들을 때는 겉에 나타나는 게 아닌 속에 있는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좋은 말 사용하기. 지시 명령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지시와 명령은 반항심이 생기므로 최대한 아이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 엄마는 이러면 좋겠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언제쯤 도와줄 수 있어? 마술의 말 사용하기. 고마워, 미안해, 그래 내가 있잖아, 수고했어, 대단해 등 이런 말들. 상대방의 생각과 언어 지지하기. 아이의 생각과 언어를 지지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어렵게 꺼낸 말을 부모가 무시하거나 잘라버리면 성장해가는 자존심, 그게 상하게 하죠. 필요하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하게 한 후에 의견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일방적인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점 찾아서 고마워하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발전으로 보고 좋은 점, 고마운 점, 성장해가는 점들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워요. 실수와 속 썩이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좋은 점, 애쓰는 점, 고마운 점들을 찾아내는 달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비록 지금은 화가 확 냈지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뒤에 돌아가서 지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제 아이용법. 자, 우리 잘 알죠? 넘어갑니다. 말하기 싫을 때 억지로 말을 하게 하지 마라. 때로는 그의 감정을 존중해서 기다려줘야 한다. 필요하면 SNS를 이용해줬다. 아들, 때로는 엄마도 때로는 아들과 대화가 필요해. 언제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이런 거죠. 금지해야 될 말들, 지시, 명령, 폭언, 무시하는 말, 뭐 잘못된 훈계, 감정적인 말, 어린애 취급하는 말을 상가한다. 본능 이해하고 돕기. 뭘 도와주면 좋겠니?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의 본능을 읽는 거다. 맨 밑에 있는 본능을 읽고 이것을 해결해 준 것이 중요하다. 형이 동생을 괴롭힌다. 왜 그럴까? 감정이 상해 있어요. 왜 상했을까? 맨 아래 본능이 장애를 만났어요. 맨 아래 본능은 뭔가? 엄마에게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다. 근데 엄마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한 감정이 생기고 그 상한 감정이 동생을 괴롭히는 심리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상황을 보고 야단친다면 아이는 더 마음을 상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상한 감정을 읽고 공감하면 아이 마음이 편해지죠. 물론 이때 본질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언제든지 같은 행동이 나타나요. 이때 엄마가 형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본능 해소의 플랜을 가동한다면 아이는 이제 그 행동을 중단하고 자기 삶을 살아요. 결국 사춘기란 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본능이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징후들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더 큰 생각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중에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이 분출될 때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5가지 성품과 함께 육체의 성장의 시기예요. 그러므로 항상 제가 왜 저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어떤 본능이 성장하고 나타나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되죠. 자, 지혜로운 훈계. 여기에 G7 11권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훈계자가 먼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훈계 방법. 네, 또 뒤로 넘어가서 기다려주기. 사랑의 첫 번째 요소 오래 참는다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좋은 비법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아무리 잘해도 안 통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도 왜 자신이 그런지 모른다. 처음 겪는 일이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때는 필요한 건 속상함도 아니고 다그침도 아니고 기다려주는 일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 답답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때로는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능력을 작은 그릇에 가둘 때도 많다. 그러므로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보자. 세상은 자녀를 기다리지 않지만 부모는 기다려줄 수 있다. 때로는 기다림이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근데 이 기다릴 때 성질 내면서 기다려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고 기다려주자.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주자. 때로는 못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칠 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고마워하면서 기다려보자. 애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자기를 이해해주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깥에서 지금 뭐 어른들은 생존의 경쟁이라면 얘들은 학업의 경쟁을 지금 무서울 정도로 하고 있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내 던질 정도로, 네, 또 그 속에서 이성과의 관계,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 뭐 이런 거 저런 게 막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내가 청소년들 수련하면서 갈등 있는 사람 손 들었더니 다 드는 거예요, 다. 네. 그냥 깜짝 놀랐죠. 자, 때로는 조용히 함께 여행을 해보는 거죠. 때로는 학교를 며칠 쉬고 조용하게, 뭐 이런 상황에서 학교 간다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깊은 소통을 이루어 볼 수 있다. 본인도 놀라는 마음을 쉬게 해주고 평안하게. 이때 가가지고 막 또 따지고 말 좀 하자 그러고 뭐 대화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러고 막 이래버리면 또 그냥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친밀감. 항상 중요한 건 친밀감이에요. 같이 먹고 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즐겁게 지내고 그러면서 뭐 오면서 마음 좀 풀어졌어? 뭐 이런 거. 엄마하고 이제 대화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친밀감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조용한 여행을. 그가 사귀는 친구들. 이 사춘기 때는요, 친구가 부모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친구를 떼내려고 그러면은 부모하고 멀어져 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친구를 존중해주고 초청해주고 자주 대접을 해줘. 아이가 친구 때문에 엉뚱한 게 안 가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을 항상 가까이다 두어. 가까이 데리고 와서 사주고 섬겨주고 이런 거예요. 아이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지켜줘요. 항상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항상 보내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대화해달라고 요청하면 기다려보자. 자, 이런 아이들의 이 삶을 살기 일단 인정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자. 마술의 말 많이 사용하고 직접 대화가 안 될 때 카톡, 엽서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가정에서 자녀들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시 사춘기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장을 보면서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은 뭔가? 자, 우리 5분간만 휴식을 좀,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